혹시 지금도 유산균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꼬박꼬박 먹고 광고에서 좋다는 제품도 여러 번 바꿔보고 비싸다는 해외 직구 제품까지 사서 먹어봤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아무 효과가 없다. 변비는 그대로이고 배는 여전히 더부룩하고 가스는 더 차는 것 같고 장 건강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경험 혹시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산균이 나한테는 안 맞는 건가? 나는 원래 장이 약해서 효과가 없는 건가? 제품이 나쁜 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유산균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산균을 먹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유산균을 먹고도 금방 변화를 느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산균은 만능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의 장 환경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 때만 제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유산균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유산균을 삼키고 물은 하루에 한두 컵도 마시지 않고 야식은 끊지 못하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으면서 왜 나는 유산균 효과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솔직히 말해 돈만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산균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 마지막으로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보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왜 유산균이 안 듣지? 라고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마치 약처럼 생각합니다. 먹기만 하면 장이 좋아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믿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착각입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닙니다. 먹는 순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장 환경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장 속 환경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산균은 그 정원에 뿌리는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흙이 메말라 있고 영양분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엉망이라면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산균도 똑같습니다. 장 속 환경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유산균을 먹고 일주일 만에 화장실이 편해졌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이 차이는 대부분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장 환경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싼 제품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광고에서 좋다던데 왜 나는 그대로지? 여기서 두 번째 큰 착각이 등장합니다. 유산균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섭취 방법입니다. 실제로 병원과 약국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다는 유산균은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정작 물은 하루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 분,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기와 밀가루 위주로 식사하는 분, 밤늦게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분, 커피나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분. 이런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산균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장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마치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다이어트 약만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유산균은 망가진 장을 혼자서 고쳐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좋아질 준비가 된 장을 조금 더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점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유산균을 먹어도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 안 맞는다는 말, 사실 대부분은 유산균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이 유산균과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공통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균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장 속 환경이 너무 건조해져서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하루에 물을 한두 컵밖에 마시지 않는다면 그 유산균은 장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 중에 유산균만 열심히 먹고 물은 거의 안 마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유산균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 속에서 먹이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고 고기, 밀가루,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면서 유산균만 먹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마치 씨앗은 뿌려놓고 비료는 전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균이 아무리 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으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식 같은 습관을 그대로 두고 유산균만 먹으면 장이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 속 환경을 망치는 행동은 계속하면서 유산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한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들쭉날쭉,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생활. 이런 상태에서는 장 기능 자체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유산균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장 건강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유산균을 너무 급하게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유산균은 먹는 약처럼 오늘 먹고 내일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며칠 먹어보고 나는 효과가 없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산균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 위에서만 제대로 일하는 보조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 한두 가지쯤은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파트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유산균 섭취 방법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유산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구체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나는 왜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 라는 질문의 핵심 답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유산균을 커피와 함께 먹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하나를 먹고 곧바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산균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섭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장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뜨거운 커피와 함께 먹는 경우에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착하기도 전에 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입니다.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나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으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을 때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먹는 습관입니다. 유산균은 섭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또는 위산 분비가 많은 시간대에 먹으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침 공복이나 취침 전처럼 위산 분비가 비교적 적은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먹고는 왜 효과가 없지? 하고 고민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증가, 더부룩함 같은 불편한 증상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장량을 지키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제품을 너무 자주 바꾸는 행동입니다. 유산균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며칠 먹어보고 이건 별로네 하고 바로 바꾸고 또 다른 제품을 조금 먹다가 다시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품을 바꾸면 장 속 환경이 안정될 시간이 없어서 결국 어떤 유산균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는 유산균만 믿고 다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은 안 마시고 채소는 안 먹고 야식은 계속 먹으면서 유산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유산균 효과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수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최소 한두 가지는 해당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유산균을 먹고도 효과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산균을 먹기 전에 먼저 물 섭취 습관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꾸준히 마셔야 장 속 환경이 살아납니다. 특히 유산균을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작은 한 모금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먹이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잡곡 같은 자연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유산균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간단한 채소 한 접시만 추가해도 장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올바른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취침 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제품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단기간 승부가 아니라 습관의 싸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위와 장을 괴롭히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야식, 과식,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커피와 술 같은 것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유산균을 열심히 먹어도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은 나쁜 습관을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좋은 습관을 도와주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 권장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먹고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제품을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이 유산균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냐 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잡아도 유산균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식이섬유 늘리기, 올바른 시간에 꾸준히 먹기, 나쁜 습관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유산균은 훨씬 더 제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장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유산균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먹고 있었던 거였구나. 맞습니다. 유산균은 결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먹기만 하면 장을 고쳐주는 마법약도 아닙니다. 유산균은 어디까지나 우리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제품을 먹어도 아무리 좋다는 유산균을 골라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본 습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챙기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유산균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유산균은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지 말고 뜨거운 음식과 같이 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효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유산균은 단기간 승부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며칠 먹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몇 주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유산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제대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그동안
나는 유산균이 안 맞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산균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안 맞았던 거구나.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장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장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담한 하루 건강 채널에서는 중년 건강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